달러구트 꿈 백화점 에필로그 1. 비고 마이어스의 면접. 비고 마이어스는 달러구트 앞에서 잔뜩 얼어 있었다. 달러구트가 심신 안정용 쿠키를 주었지만 그는 입안이 바싹 말라 입에 넣을 엄두도 못 냈다. 이봐 젊은 친구, 왜 이렇게 떨어? 긴장할 거 없어. 그냥 편하게 얼굴 보고 이야기나 하다 가면 그만이야. 달러구트가 마이어스를 달랬다. 그는 앞에 앉은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긴장했는지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. 대학에서 제적당한 것 때문에 그러나?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내가 결국은 떨어뜨릴까 봐? 달러구트가 비고 마이어스의 지원 서류를 보면서 말했다.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입사 시험에서 전체 1등을 한 지원자를 그냥 떨어뜨릴 것 같은가? 문제를 꽤 어렵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맞췄더군. 내가 가게를 운영한 지난 10년을 통틀어 만점자는 자네가 처음이야. 달러구트가 마이어스를 칭찬했다. 그런 문제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. 마이어스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입을 뗐다. 제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어렵죠. 비고 마이어스는 고개를 푹 숙이고 꾀죄죄한 손톱을 만지작거렸다. 그는 면접에 온 사람답지 않게 행색이 지저분했다. 마치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면접 장소까지는 왔지만 씻고 차려입을 의욕까지는 낼 수 없었던 사람처럼. 보아하니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게 싫은가 보군. 그래도 어쩔 수 없네. 자네를 고용하려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. 달러구트가 단호하게 못 박았다. 나쁜 범죄는 아니에요. 비구가 고개를 들고 달러구트를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다. 다만 규칙을 잘 몰랐을 뿐이에요. 딱 한 번, 실수는 한 번뿐이었어요. 정말로요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비구는 입술을 움찔거리며 말을 할 듯 말 듯 달러구트를 애태웠다. 됐어. 무리하지는 말게. 말하는 게 힘들면 이 면접을 포기해도 좋고, 면접을 포기할 수 없으면 내가 직접 자네의 지도교수에게 연락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니까. 그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죠. 비구는 숨을 크게 한 번 내쉬었다. 그건 졸업작품을 준비하던 때였어요. 비구가 이야기를 시작했다. 비구, 졸업작품 파트너는 구했어? 지나가던 4학년 동기가 물었다. 응, 한 사람이 겨우 승낙해줬어. 대학의 4학년생들은 스스로 진짜 손님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그 손님을 위한 꿈을 제작해서 졸업작품으로 제출해야 했다. 비구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. 그는 들어가는 손님들을 아무나 붙잡고 졸업작품의 파트너가 되어주실래요? 하고 애걸복걸했다. 하지만 모두가 뭐야 하는 표정으로 그냥 지나가기 일쑤였다. 딱 한 달째 되던 날, 비고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. 그녀는 펑퍼짐한 아이보리색 잠옷 세트를 입고 있었다. 제가 해드릴까요? 졸업작품 파트너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한 달 동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봤어요.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
노력이 가상하네요. 그건 너무나 이상한 말이었다.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한다고? 외부 사람이? 손님들은 잠든 사이에 겪은 이곳에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해야 정상이었다. 어떻게 비밀을 지켜줄 거죠? 여자 손님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비고에게 귓속말로 전했다. 전 루시드 드리머예요. 그것도 엄청 수준 높은. 비고는 깜짝 놀랐다. 자각몽으로 여기까지 마음대로 올 수 있었다고요? 이런 건 처음 봐요. 저는 잠들면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다 기억해요. 멋지죠? 자, 졸업작품은 어떻게 도와주면 되죠? 두 사람은 졸업작품을 핑계로 매일같이 꿈백화점 근처의 카페에서 정해진 시각에 만났다. 자각몽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각자가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. 그리고 비구가 그 여자 손님을 좋아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뻔히 정해진 수순이었다. 졸업작품 발표회에 널 초대하고 싶어. 내가 널 위해서 만든 꿈을 꼭 보러 와줘. 그리고 그날은 평상복을 입고 잠들어줘. 발표회에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평범한 옷만 입고 있다면 들키지 않고 구경할 수 있을 거야. 하지만 막상 발표회 당일이 되자 여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로 여자를 볼 수 없었다는 것 또한 이런 이야기의 뻔한 결말이었다. 전 결국 그 친구가 오지 않은 상태로 발표를 시작했어요.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. 비고는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했다. 음, 왜지? 제 자신이 나오는 꿈을 만들었거든요. 비고가 고개를 떨궜다. 아, 이 어리석은 친구야. 달러구트가 탄식했다. 우린 손님들의 꿈에 등장해서 그들의 삶을 어지럽혀선 안 돼. 상대가 루시드 드리머라면 더더욱. 그건 위험한 발상이야. 전 정말 몰랐어요. 헛똑똑이었죠.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규칙이 있는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.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. 루시드 드리머를 진짜로 만나게 될 줄. 비고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.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제 졸업작품을 보고 교수님이 노발대발하셨고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전 사실대로 말했지만 제적을 당하게 됐어요. 게다가 협회에 기록이 남는 바람에 이젠 제작자로 일할 수도 없는 신세가 됐죠. 전부 다 제가 망쳤어요. 달러구트는 지치고 추레한 행색의 비고를 걱정스럽게 쳐다봤다. 자네, 혹시 여기서 일하면 그 여자 손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지원한 건가?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우리 가게 앞이었으니까? 비고는 달러구트에게 너무나 쉽게 마음을 간파당하자 변명할 의지를 상실했다. 네. 하지만 그 이유뿐만은 아니에요. 전 꿈이 좋아요. 이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꿈을 다룰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. 그럴 수조차 없다면 정말이지.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. 안 돼. 보아하니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절대 안 될 말이야. 달러구트의 표정은 단호했다. 저도 제가 바보 같다는 걸 알아요. 이런 식으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
알고요. 그 친구는 절 보러 여기까지 올 수 있겠지만 전 그 친구가 사는 곳에 절대 갈 수 없죠. 그래서 발표회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. 내가 만든 꿈으로 이렇게 만나러 갈 수 있다고. 손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곤란해. 꿈속의 남자나 꿈속의 여자가 되어 손님들과 절절한 사랑 노름을 하다 신세를 망친 젊은 제작자들이 너무나 많았어. 그들은 결국 상대에게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렸지. 그리고 그 끝은 항상 이제 그때와 같은 욕심은 부리지 않을게요.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게요. 제발. 그 손님이 왜 갑자기 오지 않는지는 생각해 본 건가? 갑자기 자각몽을 못 꾸게 된 걸 수도 있고,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걸지도 몰라. 평생을 기다려도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. 달러구트가 답답해했다. 괜찮아요. 10년이든 20년이든 여기서 일하다 보면 한 번은 마주칠 거예요. 꼭 말해주고 싶어요. 언제든 여기 오면 만날 수 있게 계속 여기 있겠다고요. 사무실에 긴 정막이 흘렀다. 비고와 그의 지원 서류를 번갈아 보며 인상을 쓰고 있던 달러구트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다. 비밀로 하게. 네? 제적이야 이미 소문났겠지만 그 이유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. 물론이죠. 하지만 대학 4학년생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꿈을 만들 줄 알았다니. 확실히 보통은 아니군. 좋아. 한번 같이 일해보지. 이만 나가보게. 다음 지원자와도 면접 약속이 있어. 달로구트님, 정말로 감사합니다. 비고 마이어스가 엉거주춤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꾸벅이며 뒷걸음질 치면서 문 쪽으로 향했다. 그리고 하나 더. 내일부터는 항상 몸을 깔끔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게. 달로구트가 비고의 꾀죄죄한 모습을 보고 덧붙였다. 그 친구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잖나. 비고의 얼굴에는 그제야 환하게 웃음이 번졌다. 네, 엄청 깔끔 떨고 다닐게요. 청소도, 세탁도, 그리고 가게 청소도 제가 다 할게요. 전부 다 제가 할게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